자, 안녕하세요. 단양 양봉입니다. 자, 오늘이 그 6월 20일이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우리가 장마철 관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진드기 응애 구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장마가 이제 토요일 날도 비가 예보되어 있고요. 이미 이제 장마는 제주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장마라고 해서 뭐 계속 비가 오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뭐 대략 한 이틀에 한 번 꼴은 비가 오겠죠. 지역에 따라 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 장마철에는 관리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먹이 관리죠, 먹이 관리. 저는 이제 지금 빈 벌통을 다 채워서 거진 이제 400군 가까이 다 채운 것 같습니다. 채우고 이제 납축에 신경을 씁니다. 한 매가 되든 두 매가 되든 세 매가 되든 이제 벌 고르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물론 이제 분봉을 가르고 신앙이 돼서 10일 이상 산란이 나간 벌통, 다시 말하면 봉판이 신앙이 돼서 첫 봉판이 형성되는 그 시기쯤에 벌이 약하면 지금 강한 쪽에서 벌은 소문 앞에 털고 봉판을 또 한 장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벌 고르기를, 물론 벌 고르기라는 거는 큰 의미는 벌을 좀 균등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제 신앙이 예를 들어서 한 매벌 떠서 이제 산란한 지 10일 정도 됐을 때 좀 벌량이 부족한 벌통들은 좀 강한 쪽에서 벌하고 봉판하고 한 매 정도만 지원을 해줘서 한 3장 정도 벌만 만들어 놓으면 산란 아주 잘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장마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밀원이 꿀이 좀 덜 나오겠죠. 뭐 100% 안 나온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 자주 오면 이제 묵밀기가 되는 거죠. 꿀이 안 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이제 중간 정도 한 반까지 한 200군까지 이제 사행을 해 나갑니다. 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이제 내검을 쭉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먹이가 충분치 않아요. 부족하지는 않은데 충분치가 않고 이제 곧 장마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양기에 평균적으로 반 이상 한 2리터씩 거의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 전에 미리 좀 사양을 해주는 게 좋고, 좀 아무래도 산란 관계도 먹이가 간당간당한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충분히 있는 것이 산란을 잘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화분떡을 올려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굳이 화분떡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액을, 먹이를 충분하게 모자르지 않게 유지하게 되면 어차피 그거 물고 가서 화분을 개우는 거기 때문에 화분은 지금 자연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장마철 되면 화분 역시도 별로 안 나오겠죠. 계속 비에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하지만 장마가 계속 뭐 한 달, 두 달, 보통 우리가 장마가 보통 한 달 정도는 이어지죠. 그런데 매일 비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액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액을 떨어뜨리지 않게, 모자르지 않게 장마 전에 미리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벌은 늘 제가 강조하는 압축 관계, 한 매가 됐든 두 매가 됐든 세 매가 됐든 소비만큼 벌이 충분히 붙어 있게끔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장마 전에 미리 좀 사양을 해서 먹이가 부족하지 않게 지금 사양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이제 응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응애는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개미산과 옥살산 글리세린 패드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개미산을 굳이 말하자면, 전에도 조금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만, 이제 단기 방식과, 그 다음에, 단중기 방식과, 그러니까, 개미산의 그 용량을 일시에 한 5시간 내에 다 휘산되게끔 하는 단기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비가드 같은 데에다가 하게 되면 한 이틀 정도 나가죠. 이틀 정도. 그것도 물론 몇 프로, 개미산이 몇 프로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비가드의 그 위에 그 공간을 얼마큼 완전히 개폐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개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틀, 3일까지도 갈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완전히 개방했을 때는 하루면 거의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길어야 이틀 안에 다 빠져나가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단기 방식은 일시적으로 그 양의 가스가 동시적으로 내려가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꼭 굳이 얘기하자면 벌에 조금 데미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용하는 패드가 개미산을 사용하는 패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킨 타월 2장 정도의 넓이다 생각하면 그거로 반으로 적게 되면 조금 좀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치킨 타월 2장에다가 뿌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반을 접어서 거기에다 흡수시켜서 올려놓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넓게 펼칠수록 그 가스의 기하가 빠르겠죠.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벌한테는 조금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치킨 타월 2장 정도 띄워서 해도 아무 이상 없고요. 그거 반을 접어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기회가 좀 없었는데 벌통 뚜껑 위쪽에다가 치킨 타월을 앞전으로 해서 붙입니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그 한기구멍 있지 않습니까? 뚜껑 한기구멍. 그거 4군데를 청테이프로 다 막고요. 개포를 앞쪽으로 접어서 놓고, 그러면 폴리스막만 있겠죠. 그 상태에서 벌통 뚜껑에다가 15에서 20mm의 개미산을 흡수시킨 다음에 그대로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 방식이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방식은 한 2달에 한 번꼴로 하고요. 주로 이제 비가드 형식으로 10일에 한 번씩 계속 개미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벌이 활동하는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응애에 신경을 써야 돼요. 어떤 약재를 내든 한 2가지 이상 약재를 선택해서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요즘에는 개미산 응애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응애 못 잡으면 결국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응애를 꼭 잡아내야 되니까 개미산을 꼭 좀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약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미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기 방식이 있고 중기 방식, 장기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잘 좀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은 개미산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원액을 사서 하지만 원액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60%로 맞춥니다. 60% 맞춰서 60% 개미산으로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개미산을 받을 때 85%가 옵니다. 85%는 그 안에는 15%의 물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85%인데 이제 그 85%짜리가 일단 원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85%에서 다시 60%를 만들던 55%를 만들던 65%를 만들던 물 섞는 양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지가 바뀌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60% 정도 개미산을 만들어서 하는데, 개미산 좀 말로 사서 좀 하시기 부담스럽거나 또 좀 약간 겁이 나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리고 또 벌통이 몇 통 안 되시는 분들은 마이트 K 같은 거, 마이트 K가 팔죠. 그거라도 좀 부지를 계속해서 좀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튼간에 우리가 응애 구제에 있어서는 개미산은 꼭 써야 되는 물질이다 하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장마 전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먹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지역에 따라서 지금 꿀이 많이 찼으면 꿀을 안 탄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지만 또 우리가 자파도 채미라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하게 당액을 줘야 되죠. 이제 장마 전이기 때문에 이제 자파를 그나마 또 따신 분들은 필히 줘야 되고 지금 뭐 분봉을 갈라서 안 따시는 분들도 내검을 쭉 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먹이가 부족하지 않나 모자르지 않나 충분한가를 판단하셔서 모자라다 생각이 들면 분명하게 미리 장마 전에 좀 당액을 주는 것이 그래서 안에 먹이가 좀 채워져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5매벌 기준으로 봤을 때 5매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장 정도는 먹이가 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2장 정도. 그래서 한 3매벌은 뭐 한 장만 꽉 차 있어도 되고요. 한 5매벌 기준에서는 한 2장 정도 차야 됩니다. 한 7매, 8매 이런 벌들은 뭐 한 3장 이상이 꽉 차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당액을 주시면 좋고요. 물론 이제 통통마다 먹이 들어있는 양이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주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당액을 주시다 보면 먹이 많은 거는 이렇게 위에서 봐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많다 싶은 것들은 조금만 주고 좀 당액이 먹이가 없다 싶은 것들은 좀 많이 주고 해서 여튼간에 5매 기준으로 해서 한 2장 정도의 먹이가 차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장마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드기 구제 꾸준하게 하시고 계속 그리고 먹이 관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먹이 그냥 무조건 그 벌이 활동하니까 지들 먹이는 갖고 오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들 먹이를 갖고 오는 벌통도 있고요. 어느 통 보면 먹이가 하나도 없는 벌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특히 지금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마 전이기 때문에 곧 장마가 오니까 먹이를 좀 채워두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분봉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물론 7월, 8월 달에도 뭐 신앙을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교밀도 점점 떨어지고 천적으로 인해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숯벌도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가 지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6월 말까지 신앙으로 만들어 놔야 7, 8, 9 그죠? 한 3개월 동안 번식시켜서 월동 자객군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물론 이제 7월 달에도 신앙을 만들 수 있어요. 7월 달에 만들고 나서 좀 벌이 부족하면 미리 만들었던 벌통, 신앙으로 됐던 벌통에서 벌을 아까처럼 벌과 봉판을 지원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벌 고르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8월 말까지 우리가 9월 산란을 받기 전까지 있는 벌통들을 골고루 벌을 균등하게 만들어 놓는 벌 고르기를 또 합니다만 꼭 8월 말까지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되고 나서 알을 낳고 한 10일이 넘었으면 지금 심벌통에서 봉판 벌을 지원해서 빨리 산란을 빨리 밀고 나갈 수 있게 벌약이 없으면 산란을 못 합니다. 물론 당연히 먹이도 있어야 되지만 벌량이 부족하면 산란을 제대로 밀고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 2장, 3장 벌은 꽉 붙어 있어야 산란이 제대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문, 특히 이제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얘들이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장마 전이지만 요즘에 한 30도가 계속 넘기 때문에 소문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안에 착복만 잘 돼 있으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매스에 비해서 소문이 좀 덜 열렸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착복만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도봉으로서도 문제 없습니다. 꼭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5매벌 정도면요, 한 60% 정도, 70% 정도의 문을 열어놓는 상태입니다. 5매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한 소문의 총 길이의 60%, 70%를 열어놨고요. 한 3매, 4매 이런 것들은 한 50%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낮에 가장 더울 때 이렇게 벌통 소문 앞을 살펴서
벌이 이렇게 많이 뭉쳐 나오는 것들은 소문 확장을 좀 해주고 안을 살펴서 너무 소비보다 또 벌이 가다하게 오버가 된 거 아닌지, 그런 벌들은 사실은 이제 소문도 소문이지만 정말 소문 밖으로 많이 밀렸다 하는 것들은 벌이 좀 강한 벌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안에 막 헛집도 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소문 확장과 함께 만약에 벌이 많이 오버가 되고 헛집을 져놨다 그러면 소비를 또 넣어줘야겠죠. 그런 거를 좀 세심하게 여름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점을 하면 장마 전에 미리 먹이량을 좀 줘서 사용을 해서 먹이를 채워두는 것이 좋다. 오매 기준으로 해서 2장 정도의 먹이장이 차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응애 제거는 응애는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참, 그리고 이제 개미사는 사실은 이제 그날의 온도가 28도, 30도 이상 올라갈 때는 아침 일찍 해줘라,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단기 방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mm에서 20mm 단상 기준, 그거를 단기 방식으로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그 가스량이 다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낮 기온이 28도 이상이 될 때는 들 수 있으면 아침 일찍. 왜 그러냐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휘산이. 그래서 요즘 같은 데는 뭐 4시 반 정도면 좀 날이 밝기 때문에 5시 정도나 6시에 해주면 오전 안에 끝내겠죠. 그래서 오전 안에 좀 일찍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비가드 같은 거는요 관계없습니다. 비가드 같은 거는 저는 지금 낮에 덥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안 해주고요. 어차피 이거는 하루 이상, 하루 이틀 가스가 계속 저온량의 가스가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녁에 해줍니다. 저녁에. 자, 비가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덥기 때문에 저녁에 해줘요. 그러면 저녁에 한 5시 조금 있으면 저도 지금 아마 벌통에 지금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 벌통에 보면은 지금 개미산 용기가 쭉 서 있죠. 올려져 있죠. 오늘 3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드에 하는 거는 저는 저녁에 해요. 조금 있다가 한 5시 반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할 겁니다. 그런 좀 밤새도록 거의 뭐 12시간 이상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오전까지 되면은 뭐 몇 시간입니까? 그래서 12시까지만 해도 한 18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휘산이 많이 된, 기아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날씨가 더워도 큰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비가드는 저는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기 방식으로 할 때만 이 더운 날씨는 새벽에, 말 그대로 새벽에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비가드 할 때는 차라리 저녁에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하는 방식을 잠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그래서 장마 전에 먹이 좀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